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밀립니다. 지금 앞서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흐름인데요. 내일장 더욱더 든든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벤트 데이고 내일은 또 어떤 부분을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내일 국내 증시 그 경제 지표에서는 뭐 이제 특별히 주목할 변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2% 동결을 했는데요. 그 하느니 예측한 2015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 3.9%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언급에 비춰볼 때 최근 재차 부각된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자신감 감소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년에는 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에서는 지금 최근 불거진 중국의 이제 과잉 유동성 차단에 위한 RP 규제 강화와 그리스 조기 총선 실시 방침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그 애초에 이제 1970선에서는 좀 지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코스피가 이제 그 61선 및 240주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예상 PBR 1배 수준인 그 1900에서 1920선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다시 이제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이 다시금 이제 매수로 나설 수 있는지 이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이 해외발 이슈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 움직이더라고요. 이 중국도 봐야 되고 유럽 쪽에서도 또 그리스 관련해서 이슈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내일장 해외 변수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볼까요? 예, 내일 그 미국에서는 일단 이제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발표되겠는데요. 그 전월 0.4% 증가 대비 소폭 상승한 0.4% 증가율을 좀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개선 신호가 소비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좀 볼 때, 내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30만 건 이상에서 지난주 29.7만 건,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도 그와 유사한 좀 수치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금일 이제 11월 전반적인 유로존 경제 활동을 알 수 있는 월간 경제 활동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겠고요. 현재 해외 변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이제 변수가 뭐 유가 60달러 지지 여부와 이제 그리스 증시의 이제 안정 여부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의 경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WTI 선물을 봤더니 한 0.8% 정도 이제 반등에는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일 오펙이 이제 2015년 전 세계 수요를 하루 2,890만 배럴을 추정하면서 이전 예상치보다 약 30만 배럴 감소해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공급 우위의 시장 지속에 따른 원유 가격의 이제 추가 하락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국제 유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원유 가격 이제 시장 결정론만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에 좀 주목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글로벌 증시 하락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그리스 증시 안정화 여부도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그리스 정부 같은 경우는 2015년 예산안의 이제 재정 긴축 방안에 대해 트로이카와의 의견 지속으로 2015년 2월 예정인 이제 촉선을 금월 17일로 좀 앞당기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집권당인 신민주당이 급진자파인 시리즈당에 패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보가 우려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시각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해외 변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내일장 우리 증시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반등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불거진 그 대변수, 특히 이제 그리스발로 인한 그 이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기는 이제 현재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0주선인 1945선까지 이제 빠르게 반등이 좀 나타나기 어렵다면은 다시금 그 PBR 1배 수준인 1900에서 1923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지속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국제 유가의 기술적 지지선을 설정하기 어렵다라는 점과
최근 불안정한 대외 행동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계속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대응은 아무래도 유가 하향 안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 하락 수혜주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변동성이 낮은 통신, 그다음에 유틸리티, 화장품과 같은 경기 방어주 섹터,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고배당 중심의 이제 대응이 좀 바람직하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미리 보기 이어가 봤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동시호가 구간 진입돼 있는데요. 역시나 동시 만기일이니만큼 동시호가 구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단 1분 사이에 지수,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시호가 진입하자마자는 1930선 위로 회복되나 싶더니 현재는 1920선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조정 양상이고요. 1926.08포인트 부근 지나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 부근의 흐름 그대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1% 정도 조정 양상이고요. 530선 중반입니다. 그럼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